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오셨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오셨네. 어우, 저 끝까지.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재테크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점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해결을 해드릴게요. 질문해 주세요. 대표님, 요즘 시장에 가면요 물가가 항상 오르는데 정부 발표에 그 물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던데요. 그렇죠. 물건값 계속 오르는데 정부는 물가가 안 오른다고 난리죠. 네.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2015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7%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면 0.7%라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거의 안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의심해봐야 돼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이거? 네.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보면요. 여러분 이제 OECD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50년대부터 2015년도까지 물가 상승률이 쫙 나와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한 85년부터 작년 2015년도까지 물가 상승률 요거를 쫙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8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물가가 3.28배 올랐다고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 수긍이 되세요?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물가가 약 3배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85년도에 우리나라 그 가장들이 평균 월급을 얼마 받았냐면 32만 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부 발표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 한 3배 되는 돈 갖고 지금 이때만큼 살아야 돼. 그거 얼마예요? 한 106만 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래요? 아니요. 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지수는 사실상 현실과 상관없어요, 사실. 네. 근데 여러분 맨날 이제 물가 상승하면 드는 얘기 있죠? 뭐 있어요? 뭐가 얼마나 변했다? 짜장면 얘기 맨날 하잖아. 85년도에는 짜장면이 한 그릇 얼마? 그때 짜장면 500원. 그쵸. 500원. 근데 지금 보통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예요? 5, 6천 원 해요. 5, 6천 원 하죠. 네. 좀 좋은 동네 가면 4천 원 하죠. 막 할인해가지고. 5천 원 한단 말이야. 그럼 몇 배가 올랐다? 10배. 10배 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되게 극단적인 예래. 다른 건 다 이렇게 안 올랐다는 거야. 얘네만 이렇게 올랐다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버스 요금 얼마였어요? 120원. 지금 얼마예요? 1250원. 1200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네. 어서 오세요, 은경 씨.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할 때 돈을 어디다 많이 써요? 한번 여쭤볼게요.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써요? 예, 이순동이 어서 오세요. 일하시는 중에 오셨죠 지금? 예, 조용히 몰래 보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예. 음식 많이 쓰잖아요. 식비 많이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요? 교육비.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요? 월세, 전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집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은 그 이자 많이 나가지 않아요? 한 3억짜리 아파트 2억 빚 까고 사면 한 달에 이자가 몇십만 원 하잖아요. 이거 10배인데 월세는 4만 원에서 지금 평균 56만 원 14배 올랐어요. 전세값은 330만 원에서 감사합니다. 이순성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1억 3천으로 올랐어요. 이건 40배 올랐어, 40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벌면 식비에 많이 쓰고 주거비에 많이 쓰고 나머지 통신비 뭐 보험료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이게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이게 30년 동안 14배, 40배, 20배 이렇게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짜장면 값 10배 올랐다고 해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정부가 발표하는 건 다 통틀어서 한 3배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게 발표하는 통계치를 믿고 미래를 준비하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물가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무슨 뭐 정부에서 화폐를 찍어내면은 뭐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이론적인 거고 물가가 떨어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보통 여러분 물건 사는 거 다 기업이 만들죠. 네. 응, 기업이 만들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 값을 올리고 제품 값을 올릴 때 제일 많이 사장된 입장으로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재료값하고 임대료하고 인건비 아니에요? 네. 네. 이거 떨어져요? 안 떨어져. 여러분 월세 50만 원 살다가 갑자기 40만 원 해요? 아니요. 특수한 경우 말고 안 하죠? 네. 절대 안 떨어져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생긴데 여러분 사업 보고서 보면 다 나와요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원재료 값이 예를 들면 과자를 만드는 회사야. 그러면 과자 밀가루 값이 확 떨어졌어. 30%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반영해야 가격에 잘안 30%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려. 아니면 조금 떨어뜨려. 한 5%. 근데 그 다음에 재료값이 30%가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올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찔끔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르고 또 이렇게 가다가 찔끔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죠?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 하면 이제 정부가 발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는 돈을 벌면 월세 이만큼 쓰고 식비. 그리고 여러분 요즘 막걸리가 많으니까 외식비 많이 늘어났죠. 네. 여러분 외식비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요. 외식비는 실제로 연 2% 이상씩 계속 올라요. 복리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식비라든지 외식비라든지 뭐 저기 거주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질이 이만큼씩이나 하는데 정부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준을 1000으로 넣었을 때 월세 비중은 30.8%야. 이걸 100으로 환산하면 3%야. 3.8%. 아니 3%. 그러니까 전체 비중의 3%밖에 안 한다니까. 이렇게 놓고 하니까 이게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왜 정부가 이렇게 하느냐? 정부가 부담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금리가 막 뭐 0.25% 오른다, 0.5% 오른다 이러면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 기봉성님 오늘은 조금 자제해 주세요. 예, 그 조선주요, 조선주. 예, 조선주 지금 사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 3.9로 또 빠지네. 저번에 또 저 물어볼까봐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예. 자, 이거는 제 판단으로 철강주와 조선주. 이거 경기 민감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막 두 배씩 올랐다가 막 고꾸라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태까지 이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지금 가격이 좋은 가격일까, 안 좋은 가격일까? 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들이 15억 하던 게 8억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지금은 좋은 가격, 나쁜 가격? 좋은 가격, 사기 좋은 가격이잖아요. 얘네 다 그런 가격이야, 지금. 망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사실 좋은 게 철강도 그래. 예를 들면 무슨 저기 포스코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포스코가 독점적으로 탈산제 제공하는 회사 있어요. PJ 메탈. 이런 회사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조선도 KSS 해운 같은 거 여기는 되게 독점력이 있어요. 이런 데는 지금 사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대우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고 뭐 말이 많잖아요. 뭐 감자를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김원성님 돈 있으면 좀 사세요. 예. 저라면 삽니다. 예. 네, 백성도님 주식 이게 무슨 뜻이죠? 주식인가요? 주식 강간이요. 아 주식 강의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네, 조선주를 사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당장 오를 걸 바라보지 않고 저평가된 걸 좋은 가격에 사는다 그러면 사실 철강주, 조선주 이런 거 다 사놔야 돼요 사실.
저 지금 현대차 같은 거 지금 사면 안 된다고 딱 그러는데 저는 제 고객들한테 12만 9천 원에 사라 그래가지고 지금 수익이 꽤 냈죠. 한 10%? 10%좀 올랐나? 네, 이상 올랐죠. 아,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가계 부채가 1200조래요. 그쵸? 네. 그러니까 1200조에서 만약에 1%가 오르면 얼마지? 12조인가요? 그쵸? 네. 1%만 올라도 12조잖아요. 이거 삼성전자 1년 돈 버는 거랑 비슷해요. 1% 올랐는데. 그럼 만약에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발표한다? 물가 상승률이 원래는 1%라고 작게 낮춰서 발표했는데 다음 해에 3% 올랐어요 라고 하면 2%가 플러스 됐죠. 이거 정부로서 타격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줄 때 매달 4월, 매년 4월에 이 물가치를 반영해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다음에 사회 빈곤층 약자들한테 사회복지 차원에서 뭘 해줄 때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거 팍팍 올리면 돼, 안 돼? 하자 안 돼요. 정부도 막 돈을 잘 벌리고. 네, 김홍선님은 저기 지금 운동하러 오신 분 없나요? 안 가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추천은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네. 잘생기셨대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막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도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럴 때는 그에 덩달아서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많아요. 통계는 순수하지 않게 어떤 뭐 의도가 개입돼 있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실업률. 우리나라 실업률이 작년인가 어디가 4.7%막 이랬었거든요. 여러분, 예, 페리는 어서 오세요.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강승현님인가? 아, 맞아. 이름만 기억하고. 네. 제이모님 잘 보고 있어요. 네. 뭐 하다 나왔어, 이거? 실업률. 실업률. 근데 경제학적으로 실업률이 4%면 이거 완전 고용이라고 해요. 완전 고용은 뭐냐 하면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거지 원하면 좋은 일자리를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4%랑 4.7%랑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럼 우리나라는 고용 상황이 좋은 나라잖아. 그런데 여러분 길 가다 물어봐. 젊은 애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좋니? 그러면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 그쵸? 통계치랑 지금 현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어갔대. 청년. 그러니까 막 아저씨들까지 싸잡아서 말고 젊은 층. 막 난리야. 근데 실제로 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하면 이게 20% 30% 육박해요. 실제 체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 막 물가 상승률이 0.7%다 1%다 이건 전혀 맞지 않다. 전혀 맞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봐. 근데 그 물가가 왜 중요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물가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사실은 이 물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 가게 보면 다 뭐 해준다고 그래요? 부자 만들어준다고 그러죠? 무슨 부자 마인드를 배우느니 무슨 부자 따라잡느니 뭐 부자의 뭐 돈 굴리기 배운다느니 그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여러분 한번 한번 눌러보세요. 제 말에 이 맞는 사람 1번을 눌러보세요. 나는 주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재테크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 본 적이 있다. 오직 재테크만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강사님도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도 부자가 안 됐는데 부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강의를 여러분이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 네. 그러면은 재테크 강의를 들으면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테크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기본적으로. 이거. 김홍선님 제가 운동 잘 안 나가긴 하지만 회비는 꼬박꼬박 내잖아요. 네. 괜찮지 않나요? 그 정도면?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85년도에서 2016년 약 30년 동안 물가가 10배 올랐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어? 여러분이 이때에 30만 원 생활비를 썼다면 지금은 얼마가 있어야 된다? 300만 원 갖고 있어야 비슷한 생활을 한다 이거죠. 맞죠?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때 좀 부유하게 살았어. 이때 100만 원씩 쓰고 살았어. 지금 얼마 써야 돼요? 3천만 원. 아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아, 예. 1000만 원씩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과거 얘기니까 자기한테 잘 안 와다. 이거 바꿔. 우리가 맞이할 30년 뒤. 자, 그럼 보세요. 자, 매년 물가가 30년 동안 8%씩 오르면 처음보다 10배가 올라. 근데 이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고 막 경제 성장률 할 그때는 물가도 높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뭐 선진국을 뭐 들어가는 게 많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10배 정도는 아니고 기본 한 3배, 그러니까 4배 정도는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배라고 치면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만약에 100만 원 갖고 오피스텔 만약에 사신다. 오피스텔 뭐 저기 내고 뭐 통신비 내고 뭐 해서 100만 원 주고서 생활하면 지금하고 똑같은 생활을 30년 뒤에도 하려고 그러면 그때도 독신이야. 결혼 안 했어. 그러면 이때 얼마 있어야 된다고 한 달에? 네, 300만 원. 한 가정에서 지금 200만 원씩 써. 그럼 얼마 있어야 된다고? 600 있어야 돼. 300만 원 쓰는 사람들이면 한 900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 보세요. 300이었던 돈이 900을 올리면 600만 원 올라갔죠. 그러니까 600만 원 굉장히 크게 돈을 불린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보다 이 돈이랑 이 돈이랑 차이가 있다 없다? 같은 돈에 같은 돈.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이 물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도 원금 보장을 원하는 거야. 죽어도 원금 보장. 원금 보장밖에 난 몰라. 뭐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킨 거야. 쫙 지켰어. 그래서 300만 원을 딱 만들었네. 그럼 이 사람은 원금은 이런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가난해진 거 보이세요? 네. 가난해진 거 보이세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버는 능력이라든지 여러분의 자산이나 재산을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놓지 않으면 그만큼 그냥 가난해지는 거야.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잃어도. 이해돼요? 이러니까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다 잘 되면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재테크를 덤비면 부자도 안 되고 재테크도 안 하고 점점 거지가 돼가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모르고 하니까.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